네, 이번에는 오늘 첫 시청자분께서 올려준 거네요. 원아이디 630-7823님입니다. 630-7823님.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매수 문의를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현대미포조선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업종들이 거의 3달 동안에 상승했던 폭들이 엄청났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서도 반짝 상승은 있었죠. 특히 뭐 우리가 관련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수주가 한번 잠깐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카타르선 수주 그러면서 해운 강국 다시 만들겠다라는 어떤 발표들 나오면서 반짝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코로나의 악재성 그 영향을 쉽게 버티지는 못했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박 소요는 많은데 선박을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그 시간도 걸렸었고, 철강값도 많이 타격을 받았고, 여기에 이제 실제 그 제조를 하는 업체들도 타격이 커진 상태에서 선박 운임료까지 상승해 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갔느냐, 다 해운 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조선 업종들이 화랑을 띠고 있는 원인 중 한 가지가, 우선 첫 번째로는 그간의 철강석 광물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 원인이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다시 화랑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포조선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업종, 건설업, 이런 경기 민감주들, 아니면 기간산업들, 이런 업종들을 보실 때는 이제 지금 시그널이 들어왔다. 그게 바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발틱 지수, BDI 지수라고 하죠. 이런 운임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대미포조선 제가 차트를 좀 올려놨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때 반짝 상승했던 게 바로 이 5월달. 이때가 이제 결국은 카타르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왔다. 그간에는 중국에서 많은 선박 수주들을 빼앗겨 왔었는데, 이 선박 수주를 다시 탈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대미포뿐만 아니라 이제 이때 당시에는 사실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다 대다수의 어떤 섹터의 어떤 바람이 잠깐 들었었죠. 근데 이후에는 사실 크게 바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굉장히 커졌었고, 또 10월 넘어가면서 또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 조정이 나왔었고, 그런데 오히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미포조선이라든가 이 조선 업종들이 다시 부활을 띈 거는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1월 중순까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빨리 나왔었고, 특히 이때는 더 무겁고 크고 강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그 탄력이 더 커졌던 시기입니다. 즉 성장주, 대형 성장주들 찾아보자. 대형주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옥석들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 가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 이쪽에 사시는 분들 좀 많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수 타이밍도 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조금 늦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사실 조선업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상승폭은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신재생 에너지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존 케리 기후 특사가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회사들을 압박을 넣냐면 정유 회사들을 압박을 넣습니다. 정유 회사, 석유 시추 회사들을 계속 압박을 넣으면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석유 만드는 거 이거 빨리 수소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언제까지 천연가스 이거 가지고 못 우려 먹는다라고 얘기를 압박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수소가스 관련된 부분들, 천연가스를 기존에 냉각해서 운송하던 이 시스템을 수소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어떤 조선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 탱크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폭들이 다소 있지만은 우리가 단기간에서의 지금 증시가 빠질 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무리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비중을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순매수 추이를 좀 잠깐 보실게요. 올해 연초부터 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연초부터 해서 보시면은 사실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또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 초 기준으로 한번 쭉 돌려볼게요. 작년 초 기준 보면은 또 엄청나게 또 빠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코로나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종들 굉장히 안 좋았었고, 이거 얼마 가냐, 조선업종들 이제 얼마나 버텨야 되냐 얘기가 나왔던 시기인데, 다시 지금 그
주체 자체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비중이 무겁지만 않으시다면은 뭐 60%, 막 40% 담으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런 분들은 조금 비중 조절만 하시면 크게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미 차익권에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선물 옵션이 또 빠지고 선물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동요가 단기간에 나오면은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은 가볍게 하지만 상승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연중에 조금 달성을 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을 좀 재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미 기대감들이 조금 선반영된 게 이런 기관 산업들이 좀 먼저 나왔었는데, 증시가 빠질 때 안 빠져져 버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다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매물 내놓으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동안에 이슈가 없으면은, 종목 이슈가 없으면 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일진일퇴에 조금 대비를 하시자는 의미에서 목표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만 원에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네, 6만 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1차 단계선으로 지금 7만 5천 원을 제가 제시를 드릴게요. 그 근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수주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제시되었습니다. 왜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종목 대응하실 때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폭을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놔두고 굳이 이 종목 선택하지 마시고, 손실폭이 있는 종목들 대응하시면서 추가로 종목을 고르신다면은 손절폭은 짧게 잡으시자라고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